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캘큘러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오목성, 함수의 오목성 판정과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적분학의 많은 응용은 사실은 함수에 대한 여러 사실들을 도함수에 관한 정보로부터 유추하는 능력에 달려 있는데요. 이 함수 f'x, 즉 함수의 미분 f'x는 점 x, fx에서 곡선 y fx의 기울기를 표현하기 때문에 곡선의 각 점에서의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F'에 대한 정보가 fx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리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 도함수는 함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함수의 미분은 함수가 어디에서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함수의 미분과 증가 감소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증가 감소 판정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f'x가 항상 양수이면은 우리가 기울기가 양수란 소리죠. 그래서 이거 그래프 모양을 살펴보면은 이 녀석이 바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증가한다. 함수는 증가한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구간에서 반대로 f'x가 음수라고 하면은 그래서 f'x가 0보다 작다고 음수이면은 바로 f는 이 주어진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계도함수 판정법이라는 것은 이 함수가 어디에서 극대값을 갖고 어디에서 극소값을 갖는지 그걸 갖다가 얘기해 주는 판정법인데요. 한번 살펴보면은 C가 연속함수, 연속함수 F의 임계수라고 하죠. 임계수라는 것은 뭐였었냐면 미분해가지고 0이 나오거나 혹은 미분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첫 번째 미분이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F 프라임이 이것이 이 도함수가 양수에서 C보다 작은 쪽에서는 양수인데 F 프라임이 0보다 큰데 C보다 큰 쪽에서 음수로 변한다면은 이 바로 F는 C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우리가 F 프라임이 C에서 음수에서 C보다 작은 데서는 음수이고 C보다 큰 데서는 음수에서 양수로 변한다면 그다면 F는 C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F 프라임이 C에서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미분한 값이 0이지만 부호가 안 변할 수도 있죠.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F는 C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갖지 않는다. 미분해가지고 이제 0이 된다고 해서 항상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은 극대값, 극소값을 가지면은 미분하면 0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F 프라임이 0이 F 프라임 C가 0이라고 해서 0이라고 하더라도 C 근방에서 C의 보다 작은 쪽에서 C보다 큰 쪽에서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면 F는 C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갖지 않는다. 않는다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은 C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이 왼쪽 그림을 보면요. 이 C에서 C를 중심으로 해서 기울기가 여기서는 양수인데 C보다 커지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요 상황이 양수에서 음수로 변한다면은 요 점에서 C라는 점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걸 이 그래프의 모양으로부터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C에서 이 미분값이 음수에서 양수로 변한다면은 요 점에서 바로 음수에서 양수로 변한다면은 극소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예,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다. 우리가 그림이 조금 애매하지만은 그려보죠. 요점이 C인데 요점에서 미분값이 0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미분값이 0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는 이 C보다 작은 쪽에서 요 부분에서는 미분값이 양수죠. F 프라임 C가 양수이고 또 C보다 F 프라임 C가 F 프라임 X죠. 요 또 C보다 큰 쪽에서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또 역시 F 프라임 X가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C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부호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녀석은 극대값도 아니고 극소값도 아니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의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정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의 그래프가 어떤 구간 i에서 함수의 모든 접선 위에 존재합니다만 함수의 모든 접선 위에 존재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경우에 i에서 위로 오목하다고 정의를 합니다. 이 오목이라는 말은 위로 오목이라는 것은 이제 컨페이브 위로니까 upward라는 말을 쓰고요. 혹은 convex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을 갖다 convex 위로 오목이라고 한다. 오목이라는 뜻이 이제 이런 뜻입니다. 위로 오목이. 즉 위로 오목이라는 것은 함수 f의 그래프가 구간에서 모든 접선 위에 존재하는 것이죠. 두 번째 f의 그래프가 구간 i에서 함수의 모든 접선 아래에 놓여 있으면 함수의 모든 접선 아래에 존재한다면
한다면 우리는 얘를 갖다가 I에서 구간 I에서 아래로 오목, 즉 컨케이브 다운워드 혹은 그냥 다운워드 빼고 컨케이브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녀석을 갖다가 아래로 오목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 이것을 갖다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잘 이제 안 올 수가 있는데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왼쪽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접선, 요 함수 구간 AB에서 생각했을 때 요 A에서의 접선을 생각하면 요 접선 위에 이러한 함수의 그래프가 다 위에 있죠. 또 마찬가지로 요 접선, 요 접선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접선 위에 함수의 그래프가 또 역시 다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요 접선 위쪽에 다 역시 함수의 그래프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녀석은 바로 아래쪽으로 아니 위쪽으로 이렇게 파여 있는 형태죠. 위로 오목입니다. 이런 녀석은 따라서 위로 오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 오른쪽 그림에서 살펴보시면은 이 접선, 요점 접선을 생각해 보면 접선의 아래쪽에 또 역시 그래프가 있고요. 또 역시 요 접선을 생각해 보면 요 접선 아래쪽에 또 역시 그래프가 있고 또 요 접선에서 생각을 해 보면은 요 접선 아래쪽에 바로 이것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아래로 오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이제 개형을 갖다가 아래로 오목이냐 위로 오목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 오목성, 함수의 오목성을 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을 갖다가 함수의 개형을 어떻게 됐는지 이걸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계도함수를 갖다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계도함수가 이 오목볼록인 이 구간을 갖다 결정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우리가 알아보면은 이제 예, 쉽게 우리가 오목성의 판정법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목성의 판정법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죠. 오목성의 판정법. 녀석은 컨케이비티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구간 I에서 구간 I의 모든 x에 대해서 구간 I의 모든 x에 대해 f2'x가 0보다 크면은 이것이면은 f의 f의 그래프는 f의 그래프는 위로 오목 위로 오목이다. 즉 우리는 이것을 갖다 이제 볼록이라는 말로 또 이제 표현했었죠. 컨벡스라는 말로 이렇게 위로 오목이다라는 것 갖다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반대로 구간 I의 모든 점에서 모든 x에 대해 네, f2'x가 이것이면 0보다 작으면은 이것이면은 f의 그래프는 f의 그래프는 아래로 오목이다. 컨벡스 컨케이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판정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구간 요 CD, 요 구간 CD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을 미분을 하면은 이러한 접선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접선을 접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녀석들을 갖다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접선 아래에 그래프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아래에 놓여 있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아래에 놓여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녀석이 음, 위로 오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기울기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 F 프라임 우리가 요 F 프라임하고 요 녀석의 F 프라임 요 녀석의 기울기하고 우리가 요것의 기울기를 갖다가 살펴보면은 요 녀석의 기울기를 살펴보면은 기울기가 얘가 더 크죠. 이 녀석이.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니까 미분을 하면 한 번 더 도함수를 더 한 번 더 이계 도함수를 생각해보면 감소하니까 음수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음수가.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 BC 여기 C 구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선 접선을 생각해보면은 요 접선이 있고 이러한 접선을 생각해보면 접선 위쪽에 함수의 그래프가 놓여 있게 되겠죠. 따라서 그래프가 위에 놓여 있으니까 아래로 오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녀석의 기울기를 갖다 살펴보면 이것의 기울기하고 이것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번 미분, 한 번 더 미분해 보면은 양수가 되겠죠.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0보다 크면은 위로 오목이다. 라는 것 같다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식대로 쭉 해보면은 이 CD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아래로 오목인 이런 그래프가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CU 구간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또 아래로 오목이 되고 또 CU 여기서도 또 아래로 오목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위로 오목이 된다는 걸 우리가 금방 이 그림으로써 우리가 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이 곡선이 오목에서 위로 오목에서 아래로 오목 혹은 아래로 오목에서 위로 오목으로 변한다면 그 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곡점이라는 것은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그런 점이 변곡점이 되는 것이죠. 곡선이 위로 오목이냐 아래로 오목이냐 하고 바뀌는 그 점이 변곡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B라는 점이 변곡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C라는 점도 변곡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지어보면은 여기서 B라는 점이 변곡점이고 C라는 점도 변곡점이고 여기서 D라는 점도 사실은 이제 그래프 모양이 바뀌어서 변곡점이 되는 것이고 E는 그래프 모양이 안 변하죠. 아래로 오목이고 P라는 점에서 또 역시 변곡점이 됩니다. 이 녀석들이 다 변곡점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계도함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계도함수의 다른 응용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른 응용은 극대 극소에 관한 이제 응용입니다. 이 녀석이 첫 번째 그 전에 F2 프라임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F2 프라임 이계도함수니까 F2 프라임이 C 근방에서 C점 근방에서 연속이라고 하자. 두 번 미분한 것이 C 근방에서 연속인 것이죠. 그랬을 때 첫 번째 만약에 F 프라임 C가 이것이 0이면 0이고 F2 프라임 C가 F 프라임 C가 0이라는 소리니까 C는 이제 인계수가 되는 것이고 두 번 미분하는 것이 0이면은 뭘 할 수가 있냐면 F는 C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죠.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이 F 프라임이 F 프라임 X라는 녀석이 C 근방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극소값이 된다는 걸 그래프 모양으로부터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고, 또 F 프라임 C가 0이고 F2 프라임 C가 음수이면은 F는 C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대값을 갖는다는 것 갖다가 우리가 또 역시 그래프 모양으로부터 이 F2 프라임 C가 영수니까 C 음수니까 C 근방에서 F 프라임 X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극대값을 갖다가 갖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이 것을 갖다가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y 이퀄 x 4제곱 마이너스의 4x 세제곱의 이 녀석의 오목성 그다음에 변곡점 극대극소를 찾아보면은 오목성 변곡점 그리고 극대극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fx를 갖다가 여기서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이라고 놓고요. 그럼 미분을 하면 f 프라임 x라는 것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인데 이것은 4x 제곱으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3이 될 테고, 두 번 미분하면 f2 프라임 x는 12x 제곱 마이너스 24x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이제 간단하게 묶으면은 12x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임계수를 찾으려면 f 프라임 이 녀석이 0이 되는 녀석이 임계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x가 0과 3이 임계수가 됩니다. 임계수. 그렇죠? 임계수라는 것 갖다 금방 찾아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F2 임계수에서의 함수값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F2 프라임 제로를 생각해 보면은 0이 나오고 F2 프라임 3을 생각을 해보면은 36이 나오죠. 0보다 큽니다. 아까 임계수에서 이 녀석이 0이고 미분한 값이 0이고 두 번 미분한 값이 양수이면은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죠. 따라서 x 이퀄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 같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극소값, 그럼 F3, 극소값이 얼마냐? F3이죠. F3을 갖다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7이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F2 프라임 이 녀석이 0인 경우에는 이 녀석은 이계도함수 판정법에 의한 0인 경우에는 어떤 이 정보를 주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혹은 그래프를 갖다 그려보면은 이 0이라는 점이 변곡점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극값을 갖다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다 이제 배웠는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이 값을 갖다 구하는 것 갖다 우리가 최적화 문제, 수학적으로 최적화 문제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최적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적화 문제의 풀이 단계를 갖다가 조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뭐를 뜻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 그런 걸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를 첫 번째 이해를 하고, 대부분의 이제 문제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갖다가 이제 기호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갖다가 기호로 도입을 해가지고 식을 세우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인데, 여기서 그때 최대값, 최소값을 예를 들어서 이제 Q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이 3의 여기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에 대해서 기호를 도입한 것을 가지고 Q를 갖다가 이제 이 주어진 기호들의 이 함수들로 우리가 써보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Q가 2개 이상의 변수들로 표현이 되면은 주어진 변수들 간의 어떤 관계를 찾아가지고 Q를 fx 형태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Q의 최대값을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 Q의 값을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 f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클로즈드 인터벌 메소드 같은 것을 갖다가 사용하거나 혹은 세컨 데리버티브 테스트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제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면은 어떤 예제를 갖다가 해보려고 하냐면요. 어떤 농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농부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갖다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농부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파란색은 이제 여기 이제 이 파란색은 이제 강입니다. 이 녀석은 강이고 이러한 강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적당한 울타리를 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이 농장을 갖다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 어떤 목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울타리를 갖다가 울타리 재료가 만약에 울타리 재료가 1200m를 갖고 예를 들어서 이 곱게 뻗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를 치려고 합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를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울타리를 치면은 가장 넓은 이 목장을 만들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가장 넓은 울타리를 만들 수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1200m의 이 재료를 가지고 이 직사각형 모양을 어떻게 만들면은 제일 넓은 울타리가 되는가? 그러면 가장 넓은 울타리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식을 세워야 되겠죠. 식을 세울 때 우리가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려면은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놔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요 그림에서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직사각형 모양의 이제 울타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세로에 해당하는 것 갖다가 X라고 놓고 가로에 요 해당하는 것 갖다가 Y라고 놓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면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A인데 A라고 하면은 A의 넓이는 X 곱하기 Y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X 곱하기 Y가 제일 큰 값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럴 제일 큰 값을 갖도록 하는 X, Y를 갖다가 계산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농부가 울타리 재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면 1200m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의 x 더하기 y라는 녀석이 1200입니다. 1200. 그렇죠? 요 조건 하에서 이것의 최대값을 갖다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럼 이제 y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 식에서 보면 1200 마이너스 2x.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라는 것은 x 곱하기 1200 마이너스 2의 x가 되겠죠. 그래서 a는 이제 x에 관한 함수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x라는 것은 이 울타리의 길이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두 개를 합친 것이 1200m를 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600m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런 제한 조건 하에서 이 a의 최대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a를 갖다가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은 이 녀석은 1200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0이 되는 x가 바로 임계수인데 그래서 x를 계산해 보면 300m가 그래서 a 300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해 보면은 이 녀석은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음수니까 따라서 극대값이 됩니다. 따라서 a 300이 이제 극대값이자 최대값인데 a 300개의 값을 갖다가 계산하면은 이 녀석은 뭐냐면은 300 곱하기 600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죠? 18만 제곱미터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울타리가 가장 넓은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가로가 600, 이 x는 가로는 지금 y니까 y가 600m가 돼야 되겠고 x가 이 세로가 300m가 돼야지 최대의 요 면적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얘기들을 갖다가 이제 했는데요. 이것을 갖다 정리를 해보면은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일개 도함수 판정법입니다. 그래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에 대한 일개 도함수 퍼스트 데리바티브 판정법입니다. 첫 번째 C를 어느 구간에서 어떤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의 임계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F 프라임 여태까지 이제 얘기했던 걸 좀 정리를 해보면 F 프라임 X라는 것이 0보다 크다. C보다 작은 X에 대해서 그렇죠? C보다 작은 X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되겠고 C보다 큰 X에 대해서 그리고 F 프라임 X가 음수 C보다 큰 X에 대해서 이것이면 보시면은 뭘 만족하냐면 이 부호가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양수에서 음수로 변했죠. 그래서 극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극대값이 사실은 여기서 바로 최대값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FC는 F의 최대값이다. 이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F 프라임 C가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고 C보다 작은 모든 X에 대해서 이것이고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 C보다 큰 X에 대해서 이것이 만족이 되면은 즉 C를 중심 C 근방에서 F 프라임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은 극소값인데 따라서 이 경우에 바로 FC의 값이 이것은 최소값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이런 일계도함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 응용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최적화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것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분 특히 일계도함수 판정법 혹은 이계도함수 판정법들이 굉장히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갖다가 아, 알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 미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나 의미들을 갖다가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